여러분은 혹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재미있어서?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뜨거운 논쟁과 그로 인해 시작된 한 학생의 특별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 커뮤니케이션 수업.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인 이곳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업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 미디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기생충 같은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분석하는 자리였죠. 학생들은 각자 열띤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 가진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 신선했어요. 독일에서 온 안드레아스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저는 한국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특별했다고 봐요.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잖아요. 프랑스 출신의 클레르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온 리우가 팔짱을 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런 성공은 단순히 한국만의 힘이 아닙니다. 사실 아시아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이 흐름을 이끌어온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한국 콘텐츠도 우리 중국 시장 덕분에 주목받게 된 거고요. 리우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소피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소피는 미국 보스턴 출신의 대학생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며 한국 미디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리우,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 콘텐츠가 성공한 이유가 단순히 시장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한국만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건 단순히 중국 시장의 덕분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지 않을까요? 리우는 소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독창성이라는 것도 결국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한국 콘텐츠도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죠.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나 비슷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전 세계가 아시아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된 건 우리 중국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우의 단정적인 태도는 소피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렇게 모든 공을 자기 나라로 돌리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 소피는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한국 콘텐츠가 가진 힘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다가가는 능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스토리가 개인적인 공감대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시장 규모나 영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피와 리우의 의견 대립은 강의실에서 점점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들의 열띤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어요. 한국 미디어의 성공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다음 과제로 각자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있다면 더욱 좋겠군요. 그날 밤, 소피는 집에 돌아와 리우와의 논쟁을 곱씹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가진 진짜 힘은 뭘까? 직접 가서 느껴봐야 할 것 같아. 며칠 뒤 교수님은 소피에게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갈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설렘과 긴장 속에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소피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연구했던 것처럼 그들의 문화가 정말 독창적일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피는 첫눈에 공항 시설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와 공항버스를 타니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한국어 간판들이 그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등록한 대학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한국의 도시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홍대, 그리고 강남을 걸으며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빠르고 정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이 빠르고 대중교통은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하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루는 소피가 학과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녀가 가게에서 접한 밑반찬이라는 문화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다 공짜라고요? 한국 학생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밑반찬은 무제한으로 제공돼요.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소피는 새로운 경험에 감탄할 틈도 잠시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 장벽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계산할 때의 방식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가방을 뒤적이는데 직원이 그녀를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례한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소피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한국 친구 지연이 말해줬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보통 테이블에서 벨을 눌러서 직원을 부르거나 계산대에 직접 가야 해요. 직원들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면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에도 소피는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심에 점점 마음이 열렸죠. 특히 그녀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한국에 대한 흥미가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서 점점 개인적인 애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는 수업에서 리우와 다시 만났습니다. 리우 역시 한국으로 단기 교환학생을 왔던 겁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친 두 사람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소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좋은 기회겠지. 우리가 서로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리우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와 리우는 이후 여러 강의와 토론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문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우는 여전히 한국의 성공을 중국과 아시아 전반의 맥락으로 설명하려 했고, 소피는 한국 고유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두 사람은 미묘한 갈등을 유지했습니다. 리우와의 논쟁을 통해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관점을 확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와 리우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각자의 관점을 더 강하게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리우는 한국 콘텐츠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여전히 아시아 문화 전반의 흐름, 특히 중국의 영향력으로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반면 소피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이 성공의 핵심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수업 후 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평화로웠습니다. 서로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그러나 대화는 곧 리우의 발언으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나는 최근 서울에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와 이야기를 나눠봤어.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이렇게 글로벌화되진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 결국 중국이 시장과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이지. 소피는 리우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반박했습니다. 리우, 그건 지나친 일반화 같아. 한국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건 맞지만 그 자체로 이미 독창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중국에 시장이 없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건 동의하기 어려워. 리우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소피. 중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고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 여기까지 온 거야.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의 이야기 구조나 미학적 요소를 보면 우리가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중국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보여. 소피는 리우의 태도에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중국의 하위, 문화로 규정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리우, 물론 중국 문화가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준 건 맞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의 독립적인 성공을 설명할 순 없어. 내가 이곳에서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이었어. 단순히 중국의 연장선으로 보는 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야. 리우의 미소는 사라졌고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날카로움이 담겼습니다.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소피, 너는 한국에 잠깐 와서 몇 주 동안 경험한 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 하지만 나는 아시아 전체를 더 큰 틀에서 보고 있어. 너는 그냥 이 문화가 신선하게 보일 뿐이야.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고. 소피는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리우가 전통적이고 거대한 문화적 배경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리우. 소피가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문화적 맥락과 역사를 더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 하지만 난 여전히 한국 콘텐츠가 가진 독창성과 정체성이 현재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생각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경험을 더 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리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각자 더 알아보고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그때도 내 관점이 맞을 거라고 확신해. 소피는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리우를 설득하려면 단순한 말싸움으로는 부족해. 내가 여기서 진짜로 느끼고 배운 걸 보여줘야 해. 이날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자의 관점을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죠. 소피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을 더 확신했고, 리우는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와 이야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소피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더 많은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가진 문화적 독창성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공의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소피는 리우와의 대화 이후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통해 리우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싶다는 강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한국 문화의 진짜 본질을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소피가 대학에서 주최한 글로벌 문화 교류의 밤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각자 고향의 문화를 소개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한복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소피는 한국팀의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며 그들이 가진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소피는 한국팀의 리더였던 대학원생 민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걸 직접 경험하니까 놀라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걸 끝까지 갈고 닦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K-팝이나 드라마도 단순히 인기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죠. 이건 예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대화를 통해 한국이 가진 독창성과 사람들의 진심이 어떻게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도 잠시 소피는 리우와의 논쟁이 다시 떠올라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리우의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민수, 제 친구 중에 중국에서 온 리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는 한국 콘텐츠가 성공한 이유를 중국 문화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성공이 누군가의 덕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한국의 성공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색깔 때문이에요. 아마 리우가 말하는 건 문화의 역사적인 흐름일 텐데
현대의 한국 문화는 그것과는 별개로 스스로 성장해온 부분이 많아요. 그건 한국에 좀 더 오래 있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수와의 대화는 소피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리우를 설득할 준비를 하기 위해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소피는 리우와 다시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현대 미술관에 가서 한국의 현대 예술을 관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시장에서 한국의 현대 작가들이 표현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본 소피는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리우, 봐봐. 이 작품은 단순히 전통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조한 거야. 이게 한국 문화가 가진 독창성이라고 생각해. 이런 창의력은 단순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닐까? 리우는 미술 작품을 유심히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긴 해.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잖아.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서 왔겠어? 결국 아시아의 중심,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소피는 리우의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답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리우, 여기서 내가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뿌리보다는 성장과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리우는 소피의 열정적인 태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관점을 유지했지만 소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치열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논쟁은 갈수록 깊어졌지만 서로의 관점을 조금씩 더 이해하려는 태도도 생겨났습니다. 소피는 자신이 느낀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리우에게 보여줄 방법을 찾으려 했고, 리우는 자신의 관점을 더 강하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소피와 리우의 논쟁은 어느덧 탁기 말에 접어들 무렵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고수하며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연히 서울 남산의 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서 또 마주칠 줄은 몰랐네. 소피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리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린 운명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제대로 얘기해보자는 신호일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 너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논쟁하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하면서 나도 조금 다른 걸 느끼게 된 건 사실이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하려고 하더라. 그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소피는 리우의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여전히 설득하고 싶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리우. 나도 중국이 아시아 문화에 끼친 영향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단순히 외부 영향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만든 독창성과 열정이었어. 그게 한국 콘텐츠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해. 리우는 잠시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의 말도 맞아. 하지만 난 여전히 한국 문화가 아시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리를 잡은 거라고 봐. 어쩌면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어. 소피는 리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국 한국의 성공은 한국만의 독창성과 아시아 전체의 협력과 교류가 만들어낸 결과일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닐까? 리우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와의 대화는 내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 두 사람은 남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논쟁으로 시작했던 대화는 점점 공감을 나누는 자리로 변해갔습니다. 소피와 리우는 서로의 관점을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차이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뒤, 소피는 하버드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곱씹었습니다. 리우와의 대화 덕분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 그리고 한국 문화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미국으로 돌아온 소피는 리우와의 논쟁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주제로 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독창성과 진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와 세계와의 연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소피의 논문은 교수와 동료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때로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문화와 세계 속에서의 위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